오전 10시. 집안은 수족관 속처럼 고요했다. 남편 진호가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간 뒤 거실에 남은 건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와 베란다.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희뿌연 미세먼지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내 손등을 바라보았다. 검버섯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한 쭈글쭈글하고 메마른 손. 이 손으로 35년을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누가 다려주었나. 선이야, 국이 짜다. 아침에 남편이 남기고 간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다. 그저 유통기한이 지난 가전제품처럼 집안 구석에 놓여 있어야 마땅한 존재로 여길 뿐이다. 62세. 누군가는 황혼의 여유를 말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서서히 질식해가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무심코 집어든 스마트폰. SNS의 세상은 화려했다. 동창들의 손주 자랑, 맛집 사진들. 그 속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때 화면 하단에 붉은 점이 떴다. 알 수도 있는 사람 제임즈 파크.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세련된 수트 차림의 눈가에 인자한 주름을 지닌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의 신사였다. 나도 모르게 친구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날아왔다. 제임즈 파크 안녕하세요, 선희님. 프로필에 올리신 들꽃 사진이 너무 따뜻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네요. 꽃을 닮으신 분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꽃을 닮았다니.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찬사였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써내려갔다. 그냥 길가에 핀 흔한 꽃일 뿐인데요. 제임즈 파크 흔한 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유일한 꽃이죠. 당신처럼요. 그날부터 나의 일상은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에 저당 잡혔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코를 골 때 나는 침대 및 이불 속에서 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영국에서 개인 자산운용사로 일한다고 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살고 있다는 그의 사연은 나의 고독과 묘하게 공명했다. 성준그의 한국 이름이라고 했다은 매일 밤 내게 목소리를 보내왔다. 낮게 깔린 중저음의 바리톤 음성이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나는 잊고 지냈던 아랫배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선희 씨,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당신의 살결이 내 손끝에 닿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의 노골적인 메시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말을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불에 지어 끈 자국이 선명한 어깨, 탄력을 잃은 가슴.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다시 20살의 처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우리는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화면 속 그는 사진보다 훨씬 생동감 넘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굶주린 늑대 같은 욕망이 서려 있었다. 직접 보고 싶어. 당신의 그 숨겨진 향기를 맡고 싶어. 결국 약속을 잡았다. 남편이 친구들과 1박 2일 낚시를 떠난 토요일. 나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보라색 레이스 속옷 세트를 샀다. 6만 원짜리 영수증을 손에 쥐고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엔 오직 성준의 손길뿐이었다. 도심 외곽의 무인 모텔. 번호판을 가린 차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렬한 향수 냄새와 함께 뜨거운 신체 온도가 나를 덮쳤다. 성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거친 숨소리가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선희 씨. 드디어. 그의 손이 내 얇은 블라우스 속으로 파고들었다. 거칠고 단단한 남자의 손마디가 내 메마른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침대 위로 던져진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성준은 내 턱을 잡아 강제로 눈을 맞추게 했다. 나를 봐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무너지는지 직접 확인해. 그의 입술이 내 쇄골을 지나 가슴 계곡으로 내려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늘 의무적이고 건조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사정 후의 허무함 뿐이었다. 하지만 성주는 달랐다. 그는 내 몸의 구석구석을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탐닉했다. 그의 혀가 내 유두를 애무할 때마다 발가락 끝이 오그라들었다. 아, 흑.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악했다. 그는 내 보라색 레이스 팬티를 가차없이 찢어버렸다. 그 폭력적인 행위에 오히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애액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내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을 때 나는 60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초적인 쾌락의 심연으로 떨어졌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내 허벅지를 압박했고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에 당신은 내 거야. 이 돈덩어리 같은. 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지만 쾌락에 취한 나는 그 돈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다. 우리의 육체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엉겨붙었다. 나는 그의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매달렸다. 성준 씨, 제발, 나를 죽여줘요. 그것은 쾌락에 대한 갈구이자 이 더러운 현실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비명이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닌 번들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저 내 몸을 관통하는 그 강렬한 자극에 온 정신을 놓아버렸다. 폭풍 같은 정사가 끝나고 성주는 담배를 피우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나를 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선희 씨, 이제 우리 미래를 설계해야지. 사실 내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묶였어.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이 지긋지긋한 한국 떠나서 지중해에서 살 수 있어.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이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다. 거울 속에 나는 화장이 번져 괴물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면 돼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것이 내 목을 조를 올 감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다시금 그가 주는 가짜 사랑의 잔을 들이켰다. 거실의 안개는 이제 안방까지 침범해 나를 완전히 가두고 있었다. 남편 진호가 낚시터에서 돌아오기 직전의 일요일 오후 집안은 비릿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성준과 머물렀던 모텔의 그 퀴퀴하고도 달큰한 냄새가 내 살결에 밴 것 같아 욕실에서 살점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때를 밀었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와 다른 존재였다. 62년 동안 지켜온 조신한 아내의 껍데기는 바닥에 떨어진 허물처럼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다녀왔어. 국 없어?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불이 나게 달려가 겉옷을 받아줬겠지만 나는 욕실 문을 잠근 채 숨을 죽였다. 내 몸 구석구석에는 성준이 남긴 붉은 우열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공포보다는 어제의 그 뜨거웠던 감각이 남편의 목소리에 섞여 들어오자 묘한 역겨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치밀었다.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잠든 사이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성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제임스 박선희 씨, 당신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을 맴도네요.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국 본사에서 자금 동결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번 항만 프로젝트 잔금 5억만 채우면 수익금이 20억인데 당장 내일 오전까지 5천만 원이 부족해 무너질 위기입니다. 5천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다. 머리로는 의심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낮에 본 그의 눈물. 어린 호소와 나를 안아주던 그 강렬한 팔뚝의 감촉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 성준 씨,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임스 박 역시 당신뿐이야.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리 하와이로 떠나요. 그곳에서 매일 밤 당신을 품에 안고 싶어. 매일 밤 당신을 품에 안고 싶다는 그 문장이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안방 붙박이장 깊숙이 숨겨둔 진호의 퇴직금 통장을 꺼냈다. 손이 떨려 비번을 3번이나 틀릴 뻔했지만 결국 이체를 완료했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소리는 마치 내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 같았다. 돈을 보낸 다음 날 성주는 나를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렀다. 고마워요, 나의 구세주. 그는 문이 닫히기도 전에 나를 끌어안았다. 고가의 샴페인 냄새와 그의 진한 스킨 향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천천히 내 옷을 벗겨냈다. 어두운 모텔이 아닌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통창 앞에서의 노출은 수치심을 극대화했지만 그는 그 수치심조차 쾌락으로 바꾸어 놓았다. 선희 씨, 당신은 이 비싼 침대보다 더 우아해. 이 몸이 어떻게 60대야? 20대보다 더 탄탄하고 뜨거운데. 그의 손길은 어제보다 더 집요하고 가학적이었다. 그는 내 양팔을 머리 위로 고정시킨 채 거친 혀로 내 목덜미부터 쇄골 그리고 가슴의 민감한 끝을 마치 사냥감을 핥듯 유린했다. 아, 성준 씨 살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 허벅지 안쪽의 연약한 살을 깨물며 나의 반응을 즐겼다. 그는 내 몸 위에 올라타 나를 완전히 제압했다. 그의 단단한 흉근이 내 가슴을 짓눌렀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때렸다. 이 돈이면 우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가져올 수 있지? 당신 남편 어차피 당신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 노인네 돈 우리가 멋지게 써주자고. 그의 말이 모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그의 움직임에 정직하게 반응했다. 그는 내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내 장기 끝까지 닿으려는 듯한 그 폭력적인 삽입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하복부를 관통하는 둔탁한 통증은 곧 소름 끼치는 쾌락으로 변질되어 뇌를 마비시켰다. 나는 그의 등에 손톱을 세워 길게 상처를 냈다. 고통과 희열이 뒤섞인 비명이 호텔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내 안에서 요동쳤고 나는 그 순간 진정한 파멸이 무엇인지 육체로 깨달았다.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추락이었지만 그 추락의 속도가 너무나 달콤해. 나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달라고 그에게 매달렸다. 정사가 끝난 후 성주는 나체 상태로 노트북을 켰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수익금 그래프를 보여주며 나를 더 깊은 늪으로 인도했다. 봐요, 벌써 수익이 나고 있어. 1억만 더 투자하면 5억이 되어 돌아와요. 그럼 우리 아예 한국을 뜨는 거야. 남편 몰래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와요. 나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짐승처럼 다루던 남자가 이제는 자상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남편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지만 당신도 이제 늙었어라고 내뱉던 그의 차가운 표정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지워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진호가 거실 탁자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거 뭐야? 당신 어제 은행 갔었어? 왜 5천만 원이 출금됐냐고. 진호의 고함에 나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몸속에는 여전히 성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거짓말을 내뱉었다. 그거 친정 오빠가 급하다고 해서 금방 갚는데요. 뭐? 이 미친 여편네가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진호가 내 뺨을 내리쳤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술이 터졌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당신은 평생 그렇게 소리나 지르다 죽어. 난 곧 이 지옥을 떠날 거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성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이 눈치챘어요. 빨리 떠나야 해요. 내일 남은 돈 다 보낼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목에 거는 교수형 밧줄이었다. 진호에게 맞은 왼쪽 뺨이 화끈거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처참했다. 터진 입술 사이로 비릿한 혈흔이 비쳤고 눈가는 핏발이 서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해방감이었다. 35년 동안 이 남자의 밥상을 차리고 발을 씻겨주며 버텨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이 폭력이라니. 그래, 당신은 여기까지야. 나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성준이 내 몸에 심어놓은 욕망의 씨앗이자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성준의 프로필 사진 속 웃음만이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다. 성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맞았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나 좀 데려가줘요. 1분이 1시간 같았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제임스 박 세상에.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당신 몸에 손을 대다니. 선희 씨, 지금 당장 나와요. 하지만 떠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해요. 저놈한테 한 푼도 남겨주지 말고 다 가져와요. 그게 복수예요. 내일 정오 우리만의 아지트에서 봐요. 복수라는 단어가 내 뇌리를 강타했다. 나는 홀린 듯 장롱 깊숙이 숨겨진 인감도장과 집문서 그리고 진호가 평생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주식 보안카드를 꺼냈다. 내일이면 이 집도 이 답답한 공기도 모두 안녕이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거실에서는 진호가 소주병을 까는 소리가 들렸다. 미친년 노망이 났나. 투덜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경하게 들렸다. 다음 날 정오 도심 외곽의 외딴 펜션. 성준은 상처 입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나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옆에 없어서. 그 상처 내가 다 녹여줄게. 그는 내 입술의 상처를 혀로 부드럽게 핥아내렸다. 비릿한 피맛과 그의 뜨거운 타액이 섞였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잡아뜯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도덕도 체면도 없는 한 마리의 발정난 짐승이 되고 싶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 위로 쓰러졌다. 성준은 내 치마를 머리 위로 걷어 올리고 아직 멍자국이 가시지 않은 내 허벅지를 거칠게 벌렸다. 선희 씨, 당신은 아플 때 더 관능적이야.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욕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내 속옷을 찢어 발기듯 벗겨내고는 내 두 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걸치게 했다. 굴욕적인 자세였지만 내 몸은 이미 화산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그가 내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을 때 나는 비명 대신 깊은 신음력을 내뱉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가혹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무자비하게 추동했다.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외설적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의 어깨를 깨물며 매달렸다. 더 세게 해줘요. 저 남자의 기억이 다 지워지게. 그는 내 요구에 응하듯 내 몸을 뒤집어 엎드리게 했다. 차가운 소파 가죽에 내 가슴이 짓눌렸다.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육중한 무게감과 뜨거운 삽입감은 내 이성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한 줌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이제 넌 내 노예야. 내 남편도 내 집도 다 잊어. 오직 내 것만 받아들여.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내 시야는 하얗게 전멸했다. 62년 동안 닫혀있던 욕망의 둑이 터져나오며 온몸이 경련했다. 나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성준은 그런 나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담배를 물었다. 정사가 끝난 후 성준은 내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낚아채듯 열었다. 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었다. 잘했어, 선희 씨. 이제 이걸 현금화하면 우린 자유야. 내가 아는 법무사를 통해 오늘 바로 처리할게. 당신은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방을 나섰다. 혼자 남겨진 방 땀 냄새와 정액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다.
그가 흘리고 간 보조 가방이 보였다. 나는 홀린 듯 그 가방을 뒤졌다. 그 안에는 수십 대의 대포폰과 함께 대본이라 적힌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타겟 60대 여외로움 공략 제임스 박 캐릭터 사용 송금 유도 시나리오. 내 이름이 적힌 메모도 있었다. 이선희 퇴직금 및 집 담보 가능. 순진함. 육체적 자극에 약함.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육체적 자극에 약함. 그가 내게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뜨거웠던 손길들이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때 펜션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본 나는 경악했다. 남편 진호의 차였다. 그는 몽둥이를 든 채 시근덕거리며 펜션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 환양년, 어디 숨었어? 내 돈 내놔. 진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주식 계좌가 털린 것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추적해온 모양이었다. 성주는 이미 차를 타고 도망친 뒤였고 나는 알몸에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이 지옥 같은 현장에 갇혀버렸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본과 텅 빈 내 영혼을 부여잡고 베란다 끝으로 뒷걸음질 쳤다.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저 악귀 같은 남편에게 죽을 것인가. 성준 씨. 아니, 이 사기꾼 놈아.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황혼의 로맨스는 그렇게 선열이 낭자한 막장극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펜션의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다. 그 틈새로 들이닥친 것은 남편 진호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35년을 함께 살며 봐왔던 그 무뚝뚝한 가장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재산과 자존심을 탈취당한 노회한 짐승의 형상이었다. 이 더러운 년, 내 돈 어디로 빼돌렸어? 그놈 어디 갔어? 진호는 알몸에 가운만 걸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감았다. 가운이 벌어지며 성준이 내 몸 구석구석에 남긴 붉은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자국들은 이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내가 내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 나를 비웃고 있었다. 진호의 투박한 손이 내 뺨을 연달아 후려쳤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그놈이랑 같이 묻어버릴 거라고. 나는 바닥을 뒹굴며 소리쳤다. 차라리 죽여. 죽이라고. 당신하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지옥이었으니까. 내 입에서 터져나온 진심은 칼날이 되어 진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거실에 놓인 술병을 들어 올렸다. 그때였다. 펜션 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다. 성준의 차가 아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고요한 숲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의 신고였을까 아니면 이미 나를 미끼로 삼은 조직의 치밀한 계산이었을까. 진호가 당황한 틈을 타 나는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옷가지와 핸드백을 챙겨 욕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맨발로 자갈밭을 달렸다. 발바닥이 찢겨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다. 성준, 그 남자를 찾아야 해. 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난도질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나는 길가에 세워진 택시를 잡아타고 성준과 자주 갔던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는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거라곤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지금쯤 내가 바친 내 집 문서와 현금을 세며 또 다른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겠지. 오피스텔 문 앞. 나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덧칠했다. 공포는 어느새 서늘한 광기로 변해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성준 씨. 나예요. 선희. 남편이 쫓아와서 겨우 도망쳤어요. 무서워요. 열어줘요. 문이 열렸다. 성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손에 들린 가방 현금이 든 척. 연기한 서류 가방을 보자 금세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요.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시 자상한 제임스 박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여러 대의 대포폰과 외국 여권들을. 선희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이 돈만 정리되면 바로 떠날 거야. 성주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다. 그는 내가 모든 진실 대본과 메모를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육체적 지배를 시도했다. 그는 내 블라우스를 거칠게 찢어냈다. 그의 손길은 이제 애정이 아닌 물건을 확인하는 검수관의 손길처럼 차갑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내 목을 조르듯 누르며 침대에 처박았다. 당신은 역시 이럴 때 제일 예뻐. 남편한테 맞고 와서 그런가? 더 자극적인데. 성주는 내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평소와 달리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았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를 파먹는 괴물들의 식사였다. 그가 거칠게 삽입해올 때 나는 그의 귓볼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아, 이 여자가 미쳤나? 성준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놓아주지 않았다. 내 안을 파고드는 그의 단단한 육체를 느끼며 나는 핸드백 속에 숨겨두었던 과도를 천천히 꺼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성준의 가학적인 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절정에 다다르기 위해 내 몸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나는 그 진동에 맞춰 그의 등을 손톱으로 길게 그어내렸다. 피가 솟구쳐 내 가슴과 그의 배 사이를 뜨겁게 적셨다. 성준 씨, 우리 같이 지옥 가요. 당신이 말한 지중해 말고 진짜 지옥. 내가 그 속삭임과 함께 그의 옆구리에 칼날을 밀어 넣으려던 찰나 문이 박살나며 경찰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진호가 들이닥쳤다. 이 죽일 놈들. 진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침대 위로 몸을 날렸다. 성주는 알몸으로 바닥을 굴렀고 칼을 들고 있던 나 역시 진호의 발길질에 밀려나갔다. 경찰들의 고함, 진호의 통곡, 성준의 비명. 화려했던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다. 침대 시트는 성준의 등에 난 상처와 내 입술에서 터진 피로 붉게 물들어 마치 흉측한 웨딩드레스처럼 보였다. 성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나를 보며 침을 뱉었다. 이 할망구야, 내가 먼저 꼬리쳤잖아. 내 외로움이 이 사단을 만든 거라고. 나는 무너진 채 웃었다. 그래, 그의 말이 맞았다. 나의 헛된 욕망과 외로움이 이 거대한 괴물을 키웠고 내 가정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경찰차에 실려가며 나는 창밖에 저무는 해를 보았다. 황혼은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본 그것은 타들어가는 시체의 빛깔이었다.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은 푸르다 못해 시렸다. 유치장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자니 불과 몇 시간 전 성준의 오피스텔에서 났던 비린 정액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내 손등에 튄 성준의 핏자국은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35년. 이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은 단 일주일 만에 불륜녀, 사기 공범, 살인 미수자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로 대체되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진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나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허망함이었다. 너는 인간도 아냐. 그놈이랑 침대에서 뒹굴면서 내 돈을 갖다 바쳐? 차라리 죽어라, 선이야. 내 눈앞에서 제발 죽어줘. 남편의 저주는 오히려 내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그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 그 화려했던 SNS의 가짜 낙원에서 성준의 가학적인 손길 아래에서 나는 이미 영혼을 불태웠다.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복수였다. 유치장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구석에서 담배 냄새 몰래 반입한 것이 분명한을 풍기며 나를 주시하던 여자가 있었다. 조직의 송금책으로 잡혀 들어온 정여사였다.
그녀는 성준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제임스 아니 박충식 그놈한테 제대로 당했구먼. 그놈은 여자들 등쳐먹고 버리는 게 취미야. 특히 당신같이 곱게 늙은 사모님들이 주 타겟이지. 정 여사는 나동그라진 내 모습이 가소로운 듯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놈이 숨겨둔 돈 어디 있는지 알죠? 내 돈. 아니, 우리 가족의 목숨줄이었던 그 돈 어디 있냐고. 정 여사는 내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돈? 그놈이 필리핀 총책한테 보내기 전에 빼돌린 비상금이 있어. 근데 그건 감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박충식의 입을 열어야 해. 그놈은 아직 당신을 도구로 보고 있거든. 며칠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나는 성준과 재회했다. 수갑을 찬 채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여전히 뻔뻔했다. 경찰들이 잠시 서류를 정리하러 자리를 비운 찰나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선희 씨, 나 원망해? 그러지 마. 당신도 즐겼잖아. 그 늙은 남편 밑에서 죽어있던 몸을 살려준 게 누구야? 나야. 그는 수갑찬 손으로 내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곳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나를 보며 오히려 욕정을 느끼는 듯 했다. 짐승 같은 본능이었다. 그는 내 환자복 단추를 뜯어내고 차가운 벽에 내 몸을 밀착시켰다. 타락의 정점 복도에서의 정사. 여기서 소리 지르면 당신은 영원히 공범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돈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의 위협 섞인 유혹에 내 몸은 배신처럼 반응했다. 그는 내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수갑찬 두 손으로 내 허리를 고정했다. 차가운 벽의 냉기와 그의 뜨거운 성기가 맞닿는 순간 나는 치욕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이것은 사랑도 쾌락도 아니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다. 그는 내 등 뒤에서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그는 내 몸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자신의 욕망을 배설했다. 수갑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래, 더 깊이 들어와라. 더 방심해라. 내가 내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내 파멸의 시작이니까. 그가 내 몸속에 뜨거운 씨앗을 뿌리며 몸을 떨 때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돈. 어디 있어? 당신이랑 도망가고 싶어. 감옥에서 나가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준은 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 내 귓가에. 비상금 계좌의 비밀번호와 몸통의 연락처가 적힌 위치를 실토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자신의 성적 노예라고 믿고 있었다. 조사실로 돌아온 나는 성준이 알려준 정보를 수사관에게 넘기지 않았다. 나는 이 정보를 진호에게 전달했다. 진호는 비록 나를 증오했지만 돈 앞에서만큼은 냉철한 인간이었다. 당신이 그 돈 찾아. 그리고 그놈들 다 무너뜨려. 난 여기서 죗값을 치를 테니까. 진호의 눈빛이 변했다. 무능했던 가장의 눈에 사냥꾼의 광기가 서렸다. 그는 내가 건넨 메모를 움켜쥐고 경찰서를 나섰다. 이제 게임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내를 빼앗기고 전 재산을 잃은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전쟁으로 번졌다. 다시 돌아온 감방.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정 여사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변했네. 이제야 사람 같아.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성준이 남긴 멍자국과 거친 행위의 흔적들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감옥 안에서 조직의 자금 흐름을 쥐락펴락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를 순진한 시니어로 보았던 그들에게 진짜 막장 드라마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다. 교도소의 밤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습하고 불쾌한 소음들로 가득했다. 철문이 닫히는 육중한 금속음, 멀리서 들려오는 미친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건 내 몸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성준의 잔혹한 흔적이었다. 유치장 복도에서의 그 불결한 정사 이후 내 몸은 마치 썩은 물이 든 가죽 부대처럼 무겁고 역겨웠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이선이라는 순진한 노파가 아니었다. 나는 성준의 비상금 계좌와 조직의 아킬레스건을 쥔 유일한 목격자이자 이 막장 드라마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이, 이씨. 박충식 그놈이 사람 보냈더라. 감방의 실세인 정 여사가 칫솔을 날카롭게 갈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했다. 성준은 자신이 내게 비밀번호를 실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교도소 내에 포진한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여 나를 입막음하려 하고 있었다. 취침 시간이 지나고 전등이 희미해진 자정 무렵 교도소 세탁장으로 불려나갔다. 성준의 사주를 받은 2명의 수감자가 나를 에워쌌다. 그들은 성준이 나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조롱 섞인 눈빛으로 내 몸을 훑쳤다. 충식이가 그러더군. 할망구가 의외로 몸놀림이 끝내준다고. 죽이기 전에 우리도 그 맛 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들은 나를 세탁기 뒤 어두운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텼다. 그중 덩치가 큰 여자가 내 수인복 상의를 거칠게 찢어발겼다. 성준이 남긴 푸른 멍들이 드러나자 그들은 짐승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나를 가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적인 행위라기보다 인격의 말살에 가까웠다. 한 명은 내 입에 더러운 걸레를 물렸고 다른 한 명은 내 2 다리를 좌우로 잔인하게 꺾어버렸다. 아! 신음은 걸레에 막혀 목구멍 안으로 타들어갔다. 그들은 거친 손가락으로 내 은밀한 곳을 헤집으며 고통을 즐겼다. 차가운 세탁실 바닥의 냉기가 내 등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역설적으로 내 몸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한 반응을 보였다. 성준이 내게 가르친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법이었지만 지금 내가 겪는 것은 지옥에서의 각성이었다. 한 여자가 내 가슴을 사정없이 짓누르며 자신의 거친 욕망을 채우려 할 때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의 목덜미를 노렸다. 그녀가 내 몸 위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며 절정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를 때 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뇌새김했다. 더 해라. 더 비참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죽일 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테니. 그들이 내 몸에 가한 가학적인 행위는 1시간 넘게 지속되었다. 비릿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방심을 틈타 정 여사가 미리 건네준 날카로운 칫솔 조각을 한 여자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아넣었다. 아!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세탁장은 피로 물들었다. 나는 벌거벗은 채로 피를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웃었다. 성준한테 가서 전해. 내 몸에 손을 댄 대가는 내 놈들의 목숨으로 받겠다고. 그 같은 시각 교도소 밖의 진호는 더 이상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넘겨준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 돈을 미끼로 성준의 보스인 미스터 킹을 유인했다. 진호는 성준이 나를 유혹했던 바로 그 호텔 방을 빌렸다. 그는 그곳에 대량의 휘발유를 뿌려두고 미스터 킹을 기다렸다. 내 아내의 인생을 망친 값, 그리고 내 평생의 피땀을 가져간 값. 오늘 다 정산하자. 진호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진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불을 켰다. 교도소 의료실에 누워있는 내게 정 여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박충식이 오늘 밤 독방으로 옮겨졌어. 내 남편이 밖에서 조직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놈은 이제 버려진 카드가 된 거지. 나는 부어오른 눈을 뜨고 천장을 보았다. 온몸이 쑤시고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샘솟았다. 성준, 그는 이제 사냥개에서 사냥감이 되었다. 나는 간호조무사를 매수해 성준의 독방으로 향하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 내 몸에 새겨진 그의 문신 같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나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다.
그가 나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거짓된 뜨거움을 이제는 진짜 불길로 돌려줄 차례였다. 교도소의 밤은 죽음보다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간호조무사에게 거액의 뇌물 남편 진호가 빼돌린 비상금의 일부를 건네고 손에 넣은 육중한 열쇠 꾸러미가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환자복 위에 헐거운 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어두운 복도를 유령처럼 걸었다. 내 발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울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성준이 내 몸에 심어놓았던 비천한 욕망이 아니었다. 나를 파괴한 남자를 향한 가장 원초적이고도 잔혹한 포식자의 갈증이었다. 독방 7번. 박충식, 아니 제임스 박이라는 가면에 숨어 내 황혼을 난도질한 괴물이 갇힌 곳.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돌렸다. 철컥. 그 소리는 내 남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좁은 방 안의 퀴퀴한 채취와 짐승 같은 사내의 거친 숨소리였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성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번들거렸다. 선희 씨?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자신의 성적 매력에 굴복해 구걸하러 온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그고 가운을 천천히 벗어내렸다. 수술 자국과 멍자국 그리고 진한 세탁장에서의 집단 유린으로 얼룩진 내 육체가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성준 씨, 보고 싶었어. 당신이 내 몸에 새긴 이 흔적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더라고.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덥석 안았다. 그의 손이 내 멍든 허벅지를 거칠게 움켜쥐었지만 이번엔 내가 그를 밀어붙였다. 나는 그를 침대 벽으로 밀치고 그의 위에 올라탔다. 오늘 밤은 내가 당신을 리드할게. 당신이 나를 가르쳤던 방식대로. 나는 그의 수감복 단추를 하나씩 이빨로 뜯어냈다.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나의 도발적인 행동에 반응했다. 나는 그의 목을 조르듯 양손으로 감싸 쥐고 그의 귓볼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다. 행위의 극치 심리적 붕괴와 육체적 탐닉. 성준의 신음이 고통과 쾌락 사이에서 진동했다. 나는 그의 가슴팍을 손톱으로 길게 긁어내며 그가 내게 줬던 수치심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이 몸이 그렇게 좋았니? 이 늙은 여자의 돈과 몸이 그렇게 달콤했어? 그는 내 허리를 낚아채며 반격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급소를 무릎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비명을 삼키며 내 밑에서 몸을 뒤틀었다. 나는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며 극도의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그 어떤 오르가슴보다 강렬한 쾌락이었다. 나는 그의 몸 안으로 나를 억지로 밀어넣듯 그를 가학적으로 유린했다. 성준은 이제 사냥꾼의 기상을 잃고 거대한 구렁이에게 감긴 먹잇감처럼 헐떡였다. 선희 씨. 제발. 그의 애원은 나를 더욱 자극했다. 우리의 육체는 땀과 타액으로 범벅이 되어 엉겨붙었다. 나는 그의 등에 올라타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박충식, 넌 여기서 못 나가. 내가 알려준 그 비상금. 내 남편이 다 가졌어. 넌 이제 조직에서도 밖에서도 죽은 목숨이야. 그 순간 성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절정에 다다르는 찰나 나는 그에게 쾌락 대신 절망을 선사했다. 그의 몸이 경련하며 사정하는 순간 나는 숨겨왔던 날카로운 면도날. 조각을 그의 허벅지 안쪽 대동맥 근처에 살짝 갖다 대었다. 이 뜨거운 느낌. 잘 기억해둬.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쾌락일 테니까. 같은 시각 호텔 펜트하우스. 진호는 미스터 킹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성준의 비상금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다. 돈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박충식 그놈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진호의 말에 미스터 킹은 호탕하게 웃었다. 당신 마누라를 건드린 놈이라 이거지. 좋아.
어차피 입이 가벼운 놈은 우리도 필요 없어. 진호는 돈 가방 속에 숨겨둔 소형 폭탄의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미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의 외도와 전 재산의 탕진은 그를 평범한 가장에서 테러리스트로 변모시켰다. 선이야. 먼저 간다. 진호는 눈을 감으며 스위치를 눌렀다. 쾅!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교도소의 창문을 흔들었다. 성주는 공포에 질려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평온하게 옷을 입었다. 들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이 타버리는 소리야. 나는 독방을 나오며 문을 다시 잠갔다. 성주는 창살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 가운 주머니에는 성준이 내게 줬던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복도 변기통에 던져버리고 물을 내렸다.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들려온 폭발음은 내 귓가에서 환청처럼 머물렀다. 진호, 나의 무뚝뚝했던 남편. 평생을 돈밖에 모르고 나를 가구처럼 취급했던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동규어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앗아간 조직의 심장부와 함께 거대한 불꽃으로 화했다. 교도소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독방에 갇혀 사시나무 떨듯 떨던 성준의 비굴한 눈빛이 내 발바닥 아래 짓밟히는 환각이 보였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타겟도 아니었다. 나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재련되어 나온 차가운 강철이었다. 이씨 아니. 이선혜 씨. 출소입니다. 교도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서 새로운 세상의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진호가 죽기 전 정여사를 통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 조직의 자금 세탁용으로 숨겨두었던 강남의 빌딩 서류와 현금이 든 비밀 금고의 열쇠였다. 나는 성준과 처음 만났던 그 화려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에게 이끌려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당당히 체크인을 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62세의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 아래 감춰진 내 몸에는 여전히 성준과 그 짐승들이 남긴 흉터들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이제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전보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성준의 수하였으나 진호에게 매수되었던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사냥개가 된 젊은 남자였다. 회장님, 박충식 성준은 교도소 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신세가 됐죠. 그리고 미스터 킹의 잔당들은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침대로 불러들였다. 수고했어. 이제 나를 위해 봉사할 시간이야. 나는 그 젊은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군림하듯 올라탔다. 이것은 성준이 내게 행했던 가학적인 지배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의식이었다. 나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 그의 두 손을 침대 헤드에 단단히 묶었다. 행위와 심리의 극치. 나를 봐. 내 몸에 흉터들이 보이니? 이게 다 너희 같은 놈들이 남긴 훈장이야. 나는 그의 셔츠를 찢어내고 내 차가운 손톱으로 그의 가슴을 긁어내렸다. 그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귀를 깨물며 낮게 은조렸다. 박충식은 나를 돈덩어리라 불렀지. 하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돈덩어리로 부를 거야. 너도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싶니? 나는 지배적인 자세로 그를 유린하기 시작했다. 과거 성준 앞에서 수치심에 떨며 신음하던 나는 이제 없었다. 나는 그의 신음을 즐기며 그가 내뿜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듯 탐닉했다. 그의 탄탄한 몸이 내 밑에서 요동칠 때마다 나는 성준의 비명을 떠올렸다. 진호의 타버린 시체를 떠올렸다. 쾌락은 이제 나에게 감각의 유희가 아니라 권력의 증명이었다. 나는 그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절정의 순간에 그의 목을 강하게 압박했다. 기억해. 넌 내게 불과해.
내 발등을 핥으라면 핥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사정이 끝난 후 그는 탈진한 채 내 발치에 엎드렸다. 나는 그의 등에 발을 올리고 차가운 샴페인을 들이켰다. 황혼의 로맨스는 죽었다. 하지만 황혼의 여왕은 이제 막 왕좌에 올랐다. 며칠 후 나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성준을 면회했다. 그의 눈의 생기는 사라졌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성준 씨, 아니 충씨가 지중해 가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의 무릎 위에 비행기 티켓 한 장을 올려두었다. 편도 행티켓이었다. 행선지는 필리핀의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였다. 거기 가면 내가 팔아넘겼던 여자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평생 그들의 발치에서 짐승처럼 살다 죽어.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침만 흘렸다. 나는 차갑게 돌아서며 그의 마지막 비명조차 듣지 않았다. 나는 다시 SNS를 켰다. 내 프로필 사진은 이제 수수한 들꽃이 아니었다. 화려한 보석과 차가운 눈빛을 지닌 범접할 수 없는 여인의 사진이었다.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선희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나는 비웃음을 머금으며 답장을 쳤다. 그래요, 당신의 인생을 걸고 나온다면. 창밖에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 같기도 했고 내가 새로 세운 제국의 붉은 카펫 같기도 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어서 와. 이 막장 같은 세상에.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이다. 본 소설은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외로움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보이스피싱이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결합하여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주인공 이선희가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막장 드라마 특유의 파격과 충격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선희의 처절하고도 화려한 복수극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작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앞으로도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더 자극적이고 깊이 있는 막장 서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독자님의 소중한 따봉 하나가 이 작품의 가치를 빛내줍니다. 알림 설정,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파격적인 다음 연재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독자님들께 진심 어린 축복을 전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안개 낀 외로움 속에서 방황했지만 현실의 우리 독자님들께서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 아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마음속에도 늘 시들지 않는 열정의 꽃이 피어오르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에도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